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신재민입니다. 오늘은 26학년도 수능 수학을 대비하는 첫 영상으로 1년 안에 3, 4등급에서 1등급 만들기, 이 3, 4등급의 구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무료이고요. 유튜브에 이제 하나씩 업로드가 되게 될 건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3, 4등급을 못 벗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런 친구들이 이 영상 보시면 나름 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제가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냐면요, 저도 재수했는데요 4등급에 머물렀었던 허수였어요. 허수. 근데 나름의 어떤 경험과 노력으로 1등급 커트라인까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과 노력들을 좀 정제시켜서 3, 4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 수업을 듣는 이 수강생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수학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기 전에 본인 스스로 수학 실력이 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그 느낌이 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의 좀 후기를 들으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3, 4등급 친구들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수업을 해주고 있구나, 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 뭔가 문제를 푸는 걸 모르겠다 라고 하면 다음 주에 개강하는 무료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총 50명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찰 수 있는데요, 이 목동에 있는 필연수학학원이라는 곳에서 한 3시간 정도 진행할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제 3, 4등급에서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인데요, 25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다른 거는 뭐 사실 얘기할 게 없는데 이 정답률 한번 보실까요? 확통 친구들, 이 통통이들 6%, 미적분 친구들 33%. 이게 20번 치고는 꽤나 낮은 정답률이에요. 21번보다도 정답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평가원은 이 20번 문제를 킬러 문제로 낸 걸까요? 정말 어렵게 뒤통수 쳐가면서. 근데 평가원은 수능 문제만큼은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딱 문항 번호에 맞게끔 난이도를 출제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3, 4등급 친구들,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왜 어렵게 느꼈을까 진짜 막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이제 무료로 세미나도 열어주셔가지고 거기도 참석해보고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보면서 뭔가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결론을 지어낸 게, 이 3, 4등급에 나름의 특징들이 있다. 이 친구들은 문제를 굉장히 기계적으로 푼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그냥 알았던 것들 나오면 풀고, 처음 보는 그런 낯선 문제들은 못 풀고, 그게 사실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먹지도 못하는 개념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많은 개념들을 알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할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알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문제 한번 꼭 풀어보시고 제 풀이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아마도 이 3, 4등급의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딱 보고 이렇게 풀었을 것 같거든요. 봐봐, 이런 느낌이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 만나는 점의 좌표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함수인데 이거 뭐지? 역함수인가? 합성함수 어떻게 해야지? 고일수학 지수함수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멘붕. 이 구하는 게 진짜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꽤 복잡하게 줬거든요. 그쵸? 근데 이 친구들은 아마도 그냥 3점짜리 문제를 풀듯이 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싶어. 이거 보세요 한번. 봐봐요. 3점짜리 문제 제가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 문제는 되게 쉽죠? 왜 쉽지? 이거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이야.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 극대값이 27분의 7이다. 그럼 얘 미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F3 구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3점짜리 문제를 풀다 보니까 4점짜리도 그냥 똑같이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3점짜리 문제를 풀 때부터 제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구하는 것부터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F3을 구하기 위해서 이 조건들이 주어진 거라고요. 선생님 이거 쉬운데 굳이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라고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3의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Fx 자리에 3을 넣고 싶네. 근데 양수 A 값을 몰라서 못 풀고 있어. 그럼 양수 A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관계식 하나가 필요하죠. 그 식이 어디서 만들어질 거야? 여기서 만들어질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부터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문제의 구조 파악이 된다는 거야. A를 구해야 돼. A를 구하기 위한 식 하나가 주어질 거야. 이런
문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이게 4점짜리 문제 풀 때 그냥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절대 얘기해주지 않고, 저는 원래부터 과정 중심의 학습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질문을 던질 거야. 문제풀이의 어떤 답을 가는 과정까지의 유도를 해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 길을 본인이 조금씩은 같이 가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가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제발 얘들아 조건부터 한번 끊어놓고 생각해라. 원래 번호까지 붙이는데 오늘은 좀 생략할게. 왜냐면 이렇게 해야 본인들이 이제 해석해야 될 조건, 추론해야 될 조건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뭐부터 본다?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요거부터 본다. 요 구하는 거 살짝 보자 이거야. 이 구하는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라? 이거부터 시작하자고. 가볼게요. F에다가 뭐니 이거 지금? 요 녀석을 구하래요.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올라? 지금 질문하고 있다? K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뭔가 F 값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 녀석 사이에 무슨 관계식을 구해서 뭔가 식을 정리해야 될까?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게 맞다니까? 아, K를 구할까?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될까? 몰라 뭐가 필요한지는요. 맞지? 근데 요 정도의 어떤 방향성을 가진 상태에서 조건을 보면 달라진다니까? 5분의 1의 x-세제곱 함수하고 y는 x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뭐라고 한다? k라고 한다. 요놈 해석해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고1 수학에서 기본적으로 했어요 다. 이 함수 표현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방정식으로 바꾸면 5분의 1의 x-세제곱은 얼마? 아, y는 x요. 근데 이 x에 만족하는 근은 뭐다? k다 라고 바꿀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럼 이 x는 k를 대입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죠. 선생님 무슨 식이요? 관계식이요. 관계식이요. 대입해봐. 그러면 5분의 1에다가 뭐가 돼? k 빼기 세제곱은 얼마? k다. 이 식을 보고 얘랑 연결하지 못하면 이건 바보야. 바보 아니잖아. 그쵸? 어떻게 돼야 돼? 전개해주면 5의 k제곱 되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 5의 세제곱 되고요. 는 k가 돼. 따라서 5의 세제곱은 얼마야? k 곱하기 5의 k제곱이구나 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딱 뭐 하고 싶어? 지수법칙에 의한 세제곱을 해주고 싶다 이거라고. 그럼 결국은 얘가 얼마로 된 거예요? 5의 3, 3이니까 5의 몇 제곱? 9제곱이라고. 아, 그럼 구하고 싶은 게 바뀌었구나. 얼마요? 5분의 1의 몇 제곱? 9제곱이구나. 야, 생각해봐봐. 이게 어려우면 3, 4등급이 아니야. 개념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야. 내가 무슨 개념을 썼니? 그냥 고1 수학에 대한 방정식 해석 이거밖에 없잖아. 그쵸? 아니면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저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뭐로 했냐면요. 얘를 기하적으로 그래프로 해석했어요.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린 것 같아. 점근선 y는 0이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y는 x요. 그치? 그 다음 만나는 점 여기 k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괜찮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아니 얘를 필요로 하는데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알고 싶은 게 얘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이런 느낌이야. 어떤 정답이 있어. 문제가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길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중간에 조건들을 막 마주쳐. 근데 이 조건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지. 이 중에서 어떻게 조건을 해석해야 얘까지 갈 수 있을까? 얘는 아닌 것 같아. 얘는 아닌 것 같아. 얘였어. 이걸 해야지. 근데 이 근거가 어딨나요? 다른 조건들도 있겠지만 구하는 거 한번 보자 이거지. 얘가 결국 정답까지 가는 길일 거 아니야. 역주행을 하자가 아니고 얘를 먼저 보자는 의미예요. 다 납득되겠죠? 좀 더 가봅시다. 그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래, 나왔다 이제. 뭐가 나왔어? fx가 나왔어. 얘가 필요했죠. 왜? 우리 f 안에 5분의 1의 9제곱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 fx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 잘 봐야 돼. x가 k보다 큰 것에 대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을 만들겠죠. 어디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역함수다, 뭐 합성함수 해서 고1 수학이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뭐라는 거예요? 그럼 항등식을 보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죠. 교과 개념상에서 뭔가를 대입할 수도 있겠고요. 얘하고 얘가 진짜 똑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뭐 미분이 가능하다면 미분도 되고 뭐 적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뭐 하고 싶냐고.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선택을? 얘를 구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5분의 1의 9제곱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길이 몇 개 없다니까요? 그 전에 이것도 봐요. fx가 얘잖아. 그러면 아우 너무너무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x에 뭘 대입하고 싶어? 미치겠어? 11을 대입하고 싶어 미치겠죠. 그래야 5분의 1의 9제곱이 나오니까. 맞죠? 얘가 f에다가 f 오브 12의 값인데? 라는 거야.
얘가 F12니까 잠깐만 여기 봐봐. 뭘 넣고 싶어? 미치겠어? 빨리 얘기해요. 지금 질문하고 있다. 12지 뭐. 그럼 3 곱하기 12니까 얼마야? 정답이 36. 구하고 싶었던 거 정답 36? 끝났다고. 물론 풀이가 끝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을 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가원은요, 네가 100% 완벽하게 문제를 해석하고 추론하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게끔 되게 친절하게 줘요. 정말로 친절해.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애들은. 선생님 왜 36이죠? 아 뭔가 10% 뭔가 생각이 부족해요. 뭐냐? 12를 진짜 여기다 넣을 수 있겠느냐야. 왜?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이런 제한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즉 여기에 12를 넣어도 되냐 이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걸 정당화 시켜야 돼요? 12가 뭐보다? k보다 큰 것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얘를 어디서 쌤 확인합니까? k가 들어있는 곳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k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한 요거 말고 여기에 지금 k가 있잖아. 보여요? 그러면 이 k가 12보다 작으려면 12가 한 요쯤 있어야 맞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확인해? 이 대서 비교는요, 원래 그래프 안에서 비교를 해요. 교과서 상에서도. 뭐가 됐든 간에 요 놈의 값이 얘보다 작으면 되죠. 반대로 만약에 12가 여기가 맞았다라고 하면 이 지수함수에 넣었던 요 함수값이 y는 x에 넣었던 함수값보다 크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여기 빨간색 한번 비교해보자. 근데 이건 볼 필요도 없다 사실. 얘가 얼만데? 아까 5분의 1에 x-세제곱 했으니까 그냥 얘는 5분의 1의 몇 제곱? 9제곱. 얘는 얼마예요? y값이. y는 x에 넣으면 12요. 어찌 얘가 얘보다 클 수 있겠니? 당연히 12가 크죠. 맞지? 아, 그러니까 k는 12보다 작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완벽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수능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상상해보자. 이걸 지워놓고 얘를 해석해봐 라고 하면 해석 방법이 이렇게 쌓일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야겠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방향이 잘 안 잡힌다니까? 이렇게 보셔야지 훨씬 그 방향이 좁혀지고 내가 맞는 길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다시 정리할게. 그러면 제발 놓치지 않게끔 조건을 끊어라.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걸 봐야 이 문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설계해서 문제를 풀어갈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쭉 봤다 보니까 얘가 필요했어? 아, 그렇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그럼 이 관계식을 안 만들 수가 없다니까. 쭉 만들다 보니까 얘가 필요했어? 아, 그럼 여기에 12를 넣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래, 넣어봐. 정답은 36인데? 야, 되게 쉽다. 근데 12를 넣어도 되는 거야? 아, 이 k가 12보다 작으면 되거든. 그것만 확인하자. 어떻게 확인해? 야, 이 그래프로 확인하는 거 아니야? 원래 대소비교는 그렇잖아. 그래프 그려놨는데? 그럼 12가 여기 쓰면 되잖아. 아, 맞네. 이해됐어요?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사후적인 풀이 같아요 라고 느껴지면 공부를 다시 해야 돼. 진짜야. 알겠죠? 이거 지우고 다시 얘기합시다. 자, 어땠나요? 문제가 많이 복잡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계산이 복잡한 느낌도 사실 별로 없고요. 실전 개념 많이 필요 없고요. 아니, 사실 거의 필요 없고요. 역함수 뭐 이런 생각 없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배운 게 많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다른 거 다 제끼고 얘만 딱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 하면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 낯선 문제에서는요, 제발 문제 푸는 순서 좀 지켜봅시다. 제발요. 알겠죠? 구하는 거 보시고요. 조건 끊으시고요. 각각의 조건에서 필요한 해석을 이 구하는 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요, 제발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석 과정에서 내가 아는 거 씁시다. 근데 이 아는 개념이요,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미안한데 교과서예요. 교과서. 저도 당연히 아는 거 많죠. 저도 수학과 출신이고 그런 거 탐구하는 거 좋아하고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자랑?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는 거 많아요. 많은데 아무리 수능 수학 문제를 분석해봐도 그걸 써서 뭔가 더 유리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못 받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3, 4등급 친구들이 결국 1등급을 가기 위해서 써먹더라도 매우 적게 써먹는 그런 실전 개념이나 여러 가지 뭐 발상들을 배우는 건 이걸 내가 써먹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많이는 안 써먹는데 그걸 또 써먹으려고 내가 노력까지 엄청 투자해? 그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문제 푸는 방법, 순서를 지켜가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생각들을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 그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해될까? 그런 부분들을 3, 4등급 친구들이 좀 깨닫는다면 정말 성적은, 실력은 진짜 빠르게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제발 새로운 내용이나 어떤 문제풀이의 결론을, 그러니까 해설지도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 그 문제풀이의 과정을 유도하면서 제발 생각하라고. 이거 다음 얘가 필요할까? 그럼 얘가 어떤 조건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요. 서술형 문제를 풀듯이요. 논술 풀듯이. 알겠지? 그래서 아, 여기까지 쌤 저 들어봤는데 감은 잡은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문제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총 정원 50명 정도를 좀 제한 두고 무료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6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좀 진행을 해볼 건데, 목동역 7번 출구 앞에 저희 학원 필연수학학원이라고 해서 3층에 있습니다. 뭐 네이버 검색해보면 쉽게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멀리서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좀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청하는 분 선착순 5명, 5명으로 해가지고 1:1 무료 학습 컨설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이거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공부해야 돼. 그럼 이거 다 하면 요거 해야 되거든? 근데 요거 할 때 이거 조심해. 이런 어떤 상세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다 고마운 사람들이니까 참석한 인원 모두에게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썼던 5분 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인데 그냥 뭐 틀린 거, 그 다음에 해설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뭘 몰랐는지, 그 몰랐던 이유가 뭔지, 그게 해설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알아가야 될 게 무엇인지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노트 있거든? 그거 다 드릴 테니까 와가지고 좀 더 많은 문제 들으면서 납득도 해보고 어떤 본인이 공부를 잘못했던 부분들이 어떤 건지 좀 더 면밀하게, 딥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른 문제들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생하셨어요.